안녕하세요. 이번 딥다이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이걸 가지고 디지털 세상에서의 생존 기술이라고 할까요? 바로 디지털 발자국 관리하고 온라인 정보 신뢰성 검증,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깊이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요즘 정말 중요한 주제들이죠. 맞아요. 우리가 온라인에 남기는 흔적부터 정보가 너무 많잖아요. 이 홍수 속에서 진짜를 가려내는 법까지. 여러분의 안전하고 또 현명한 디지털 라이프를 위한 핵심만 쏙쏙 뽑아드릴게요. 준비되셨죠? 네. 그럼 바로 시작하죠. 먼저 우리가 온라인에서 활동하면서 남기는 그 데이터 흔적, 이걸 디지털 발자국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이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하던데, 하나는 능동적 발자국. 이건 우리가 직접 소셜미디어에 글 올리거나 사진 게시하는 것처럼 좀 의도적으로 남기는 정보, 그죠? 맞습니다. 뭐랄까, 내가 나 여기 있다 하고 흔적을 남기는 거죠. 네. 반면에 우리가 거의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쌓이는 흔적도 있어요. 이게 바로 수동적 발자국인데요. 수동적이요? 네. 웹사이트 방문 기록이나 검색 기록, IP 주소, 심지어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어떤 상품을 얼마나 오래 봤는지 이런 정보들이 다 포함됩니다. 저도 가끔 밤에 그냥 무심코 막 스크롤하다가 다음날 보면 꼭 그거 관련 광고가 뜨더라고요. 깜짝 놀랄 때가 많은데 이게 다 수동적 발자국 때문이었군요. 그렇죠. 기업들이 이걸로 맞춤 광고 보내는 건 많이들 아시는데 이게 단순히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위치 정보나 관심사 같은 꽤 민감한 내용까지 포함될 수 있다는 거죠.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가 활용되는 거네요, 그럼. 그렇습니다. 단순히 검색 기록뿐만 아니라 스크롤 속도나 마우스 움직임 같은 그런 미묘한 행동 패턴까지 분석해서요. 사용자의 관심사나 심지어 감정 상태까지 추론하려는 그런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와. 그리고 능동적 발자국은 또 직접적으로 온라인 평판을 만들잖아요. 이걸 잘못 관리하면 스토킹이나 피싱 같은 범죄의 빌미가 되기도 하고요. 듣고 보니까 제 온라인 활동도 한번 싹 점검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이 발자국들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좀 기본적인 방법부터 알려주시죠. 네, 가장 쉬운 시작은요. 주기적으로 그 검색 엔진에 자기 이름이나 아니면 자주 쓰는 닉네임 같은 걸 검색해 보는 거예요. 제 이름이요? 네, 생각지도 못한 정보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오래된 웹사이트 계정이나 앱 계정들 있잖아요. 네, 많죠. 그런 건 과감히 삭제하는 게 좋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줄이는 거죠. 그리고 소셜미디어의 그 공개 범위 설정이나 개인정보 보호 설정 이런 것도 좀 꼼꼼히 확인하고 강화하는 습관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구글 알림이 같은 거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그죠? 온라인상에서 내 이름이나 특정 키워드가 언급될 때마다 알림을 받을 수 있으니까 놓치지 않고 확인할 수 있겠어요? 네, 맞아요. 그런 도구 활용도 좋죠. 그런 관리 습관이 중요한데요. 근데 흥미롭게도 이런 노력들이 단순히 개인정보 보호를 넘어서 좀 더 넓은 차원, 그러니까 디지털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데도 기여한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네. 정말요? 디지털 활동이랑 탄소 발자국이요? 그건 좀 의외인데요? 네, 이게 이메일 한 통 보낼 때나 영상 스트리밍 할 때마다 어딘가에 있는 그 데이터 센터에서는 서버를 돌리려고 전력이 소모되거든요. 어허. 그러니까 불필요한 이메일 막 쌓아두지 않고 정리하고 클라우드 저장 공간 비우고 또 영상을 스트리밍 대신에 다운로드해서 반복 시청하는 거.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이면 서버 전력 소모를 줄여서 결국 환경 보호에 동참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오. 심지어는 모니터 밝기만 조금 낮춰도 에너지 사용량이 꽤 절약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고요. 와. 디지털 발자국 관리가 환경 보호까지 이어진다니 정말 생각지 못한 연결고리네요. 네, 책임감 있는 디지털 시민이 되는 길과도 연결되는 셈이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정보의 신뢰성 문제. 이것도 정말 할 얘기 많죠. 요즘 정말 정보가 넘쳐나는데 가짜뉴스, 허위정보, 오정보, 용어도 다양해요. 네, 이게 비슷해 보이는데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정보, 미스인포메이션은 의도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잘못된 정보고요. 가짜뉴스, 페이크뉴스는 보통 이 두루 포괄하거나 특히 뉴스 형식을 흉내낸 허위 정보를 가리킬 때 쓰이죠. 그렇군요. 하지만 가장 경계해야 할 건 그 악의적인 속이려는 의도가 담긴 허위 정보, 디스인포메이션입니다.
의도요? 네, 의도. 최근에는 특히 AI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가 정말 큰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유명인의 얼굴하고 목소리를 합성해서요. 그 사람이 하지 않은 말을 한 것처럼 꾸민 영상 같은 거. 이게 여론을 조작하거나 사기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그 테일러 스위프트 딥페이크 사건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정말 영화에서나 보던 얘기인데 현실이라니. 아, 좀 무섭네요. 그럼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할까요? 핵심은 역시 비판적 사고입니다. 정보를 딱 접했을 때 이걸 무조건 믿기 전에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는 습관이 필요해요. 질문이요? 네. 첫째는 정보의 출처가 어딘지 확인하는 거죠. 누가, 어떤 단체가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이 정보를 퍼뜨리는 걸까 하고요. 혹시 웹사이트 주소가 좀 이상하거나 작성자 정보가 불분명하지는 않은지. 출처 확인. 그리고 둘째는 제목이랑 내용이 일치하는지, 너무 자극적이거나 막 감정에 호소하려고 하지는 않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셋째는 제시된 근거가 타당한지, 그리고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하는지 따져봐야 하고요. 다른 신뢰할 만한 여러 출처랑 교차 확인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 교차 확인요? 하나의 소스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마치 그 머신러닝 모델을 다양한 데이터로 검증하는 것처럼요. 여러 관점에서 보는 거죠. 네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 끝에 붙는 거 있잖아요. .com, .org, .gov 같은 최상위 도메인 TLD. 이것도 어느 정도 참고는 될 수 있지만 이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고요. 그렇죠. 또 뉴스 웹사이트의 신뢰도를 평가해주는 뉴스가드 같은 브라우저 확장 프로그램이나 그런 평가 기준을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정보를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질문하고 검증하는 그 태도 자체예요. 네. 자, 오늘 디지털 발자국 관리부터 정보 검증까지 정말 중요한 두 가지 역량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들어보니까 결국 우리가 온라인에 남기는 흔적을 신중하게 관리하는 능력, 그리고 우리에게 쏟아지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검증하는 능력, 이 두 가지가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방패와 창과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 우리 각자가 자신의 디지털 발자국을 좀 책임감 있게 관리하고 또 정보를 비판적으로 소비하는 노력을 꾸준히 한다면 과연 우리 사회 전체의 디지털 정보 생태계는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요? 오, 단순히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나 정확한 정보 습득 이걸 넘어서서요. 우리가 함께 더 건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세상을 만드는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디지털 습관 하나하나가 어쩌면 생각보다 큰 나비 효과를 일으킬지도 모릅니다.